제14장 스트레스와 질병 줄이기. 심리적인 면과 스트레스 민감도. 모두가 평화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지만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실제로 평화에 도달한다. 대다수 사람들의 내면 경험을 특징 짓는 것은 끊임없는 스트레스다. 감정적, 육체적 장애를 낳는 스트레스의 근원은 심리적인 문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스트레스 민감도에 좌우되는데,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는 곧 억제하고 억압해 쌓인 감정의 양이 가져오는 결과다. 감정 압력을 항복하고 놓아버릴수록 스트레스 반응과 스트레스 관련 질병에 덜 취약하다. 사람들이 대부분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 중 가장 큰 것은 외부 자극이 아니라 스스로 억제한 감정의 압력이다. 억제한 감정이 주된 스트레스 요인이 되면 외적 환경이 평온하더라도 만성적으로 내적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외적 스트레스 요인이 하는 역할은 이미 최대한 짐을 진 낙타의 등에 마지막으로 얹어 급기야 등뼈가 부러지게 만드는 지푸라기와 같을 뿐이다. 스트레스라는 짐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고 다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심리적 프로그래밍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느긋이 휴가를 즐기는 일조차 문제가 된다. 뭔가 다른 것을 해야 한다고 죄책감이 속삭인다. 곧바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 낙심한다. 내면의 자아를 직면하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 쉬지 않고 끝없이 재미있는 활동을 찾는다. 경영자들은 대부분 휴가 중에도 일터로 복귀하기만을 남몰래 고대한다. 겉으로는 업무량이 과중하다고 투덜거리지만 막상 익숙한 일상에 복귀하면 정상을 되찾았다고 느낀다. 억제되고 억압된 감정이 주는 영향에다 스트레스 촉발 요인을 얹은 것이 감정적, 육체적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모든 질병에는 감정적, 심리적 요소가 있어서 내적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는 방법으로 병의 진행을 되돌릴 수 있다. 이것이 감정적, 영적 기법을 사용해 심각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에서 회복했다는 보도가 매일같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모든 의학적 수단이 실패한 뒤에 질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환자들은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포기를 하고 그제야 자기 병의 기본적 성격과 원인을 제대로 찾아내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억제한 감정을 인정하고 놓아버리면 스트레스 민감도가 점차 줄고 스트레스 관련 문제와 질병에 대한 취약성도 낮아진다. 놓아버린 기법을 배워서 실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체적으로 건강과 활력이 점차 증가함을 깨닫는다. 스트레스의 의학적 측면. 스트레스는 자신의 안전이나 신체 평형 상태에 대한 진짜이거나 상상인 위협을 감지하고 일어나는 반응이다. 자극은 안에서 올 수도 있고 밖에서 올 수도 있다. 육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이거나 감정적일 수도 있다. 한스 셀리에 박사와 월터 캐넌 박사는 스트레스에 대해 몸이 보이는 반응을 연구했다. 셀리에는 자신이 범적응 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인 증상을 이렇게 서술했다. 스트레스성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몸은 먼저 경고 반응을 겪고 2단계로 저항을 하고 자극이 계속되면 3단계로 탈진 증후군을 보인다. 경고 반응은 대뇌피질, 뇌하부의 시상하부, 부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의 혈액순환의 경로로 일어난다. 아울러 뇌 호르몬이 방출되고 신체의 교감신경계가 흥분한다.
그러면 모든 신체 기관에 아드레날린이 퍼지면서 싸우거나 달아날 준비를 한다. 거듭 자극을 받고 높아진 상태의 아드레날린에 의지해 사는 법을 익히는 사람들은 특히 대도시에 많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된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주말이나 휴가 때면 우울해진다. 흥분과 비정상적 자극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코르티솔이 유발하는 약간의 병적 행복감에 익숙해져 있다. 저항 단계에서는 몸이 항상성 균형을 되찾으려고 한다.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고 신진대사와 미네랄 균형이 바뀐다. 흔히 세포 조직 속에서 나트륨이 수분 정체 현상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 어떤 경영자들은 주중에는 발목이 부어있다가 금요일 저녁에는 오줌이 자주 마렵다. 그들은 코르티솔 호르몬 수준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기는 침체를 호소한다. 코르티솔에는 약간의 병적 행복감 효과와 마취 효과가 있다. 그래서 주중에는 느끼지 못한 신체 증상을 코르티솔 분비가 적은 주말에 알아채고는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다며 호소한다. 모두 일하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다. 3단계는 탈진이다. 스트레스가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되어 몸이 지닌 대응기제의 능력을 넘어서면 결국에는 대응기제가 작동을 멈추기 시작한다. 부신이 탈진한다. 몸의 방어 상태가 몹시 약해져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응하지 못한다. 면역 체계가 억제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에 오래 노출되면서 신체 기관들이 병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몸의 에너지 비축량이 대폭 감소되어 결국에는 병이 나고 끝내는 죽음에 이른다. 몸에서 경고 반응이 격하게 일어나는 동안 위장 운동이 멎고 소화가 멈추고 위벽의 혈액 공급이 줄어든다. 스트레스가 계속되면서 신경계의 불균형과 호르몬 변화로 인해 위산과 소화 효소가 과다하게 분비된다. 또한 과다 분비된 소화 효소와 염산이 약해진 위벽에 작용하면서 궤양이 형성되어 스트레스성 궤양이 생긴다. 이 상태에서 스트레스를 계속받으면 궤양에 출혈이 생기거나 구멍이 나는 의학적 재앙이 일어나기도 한다. 다른 경우에는 만성적이고 비정상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염산이나 소화효소의 분비가 멎기도 해 만성 소화불량과 영양 부족이 생긴다. 위장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도 스트레스의 경고 반응을 일으킨다.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서 심장과 혈관, 신장이 손상을 입어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질환을 일으킨다. 결국 스트레스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데 이 모두가 미국에서는 주요 사망 원인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에너지 체계의 반응과 침술 체계. 몸에는 3가지 신경계가 있다. 첫 번째로 수의신경계는 의식적으로 통제되며 주로 수의근에 분포되어 있다. 두 번째로 불수의신경계 또는 교감 및 부교감 자율신경계는 대개 무의식적이며 신체 기관과 생리적 기능을 통제한다. 생리적 기능에는 심장 박동, 혈액 순환과 분포, 소화, 체내 화학작용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침술 체계는 인체 구조 전체와 장기의 생명 에너지를 전송한다. 세 번째 침술 체계는 서양 의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동양에서는 의학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개념이다. 침술 체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체 에너지 청사진에 따라 육체 구석구석으로 필수 에너지가 흐른다고 본다. 이 에너지 체계에서는 몸 표면에 12개의 주요 침술 경락을 따라 12개의 주요 통로가 있는 것으로 서술한다. 이 주요 경로로부터
신체 내의 여러 가지 장기 계통으로 가는 지류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락에 에너지가 비정상적으로 분포되면 영향을 받은 장기에 기능 장애가 생기고 결국에는 질병에 걸린다. 이러한 필수 생명 에너지는 생명의 흐름 그 자체다. 생명 에너지는 스트레스에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 생명 에너지가 시시각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변동을 거듭하는 요인들 때문이다. 우리의 지각과 생각, 감정이 변화하는 패턴이 그린 요인이다. 신체의 의학적 반응을 측정하는 종래의 방법은 비교적 느리다. 감정이 솟구칠 때 스치는 생각으로 인해 혈압이나 맥박에 측정 가능한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생명 에너지 체계에는 그런 생각도 즉시 기록되므로 빠르게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과학적, 정신적, 임상적 방법으로 관찰할 수 있다. 침술 경락 체계의 전반적 균형은 가슴샘의 활동에 의해 조절된다. 생명 에너지 체계는 가슴샘을 경유해 신체 면역 체계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가슴샘을 억제하며 생명 에너지 시스템의 균형을 깬다. 가슴샘을 강화하거나 가슴샘 보충제를 복용하면 생명 에너지 체계가 균형을 되찾는다. 이에 대해 광범위한 설명은 의사 존 다이아몬드가 저술한 행동의 신체 운동학과 생명의 에너지에서 볼 수 있다. 스트레스 완화 촉진하기. 1980년대에 UCLA 대학교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리베스킨트와 샤빗은 간헐적 스트레스가 엔도르핀으로 알려진 뇌 아편 분비에 미친 영향을 보여줌으로써 스트레스, 면역체계의 억제, 암의 진행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밝혔다. 스트레스가 간헐적 충격의 형태로 가해지면 면역체계가 억제된다. 면역 반응이 강할 때는 뇌에서 엔도르핀이 방출되고 이른바 항암 살상세포가 성장 중인 어린 종양세포를 공격해 죽인다. 그러나 면역 활동이 억제되면 엔도르핀이 줄어들고 살상세포의 활동도 감소한다. 사이언스 223호 188페이지에서 190페이지에 실린 보고서에는 우리의 연구 결과는 중추신경계가 면역 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질병의 시작과 전개에 상당한 통제력을 발휘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라고 나와 있다. 또한 보고서에 의하면 항암 작용을 하는 살세포의 활동이 줄고 종양의 성장은 증가하는 현상은 무력감과 관련이 있다.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우울증이 있으면 면역 반응이 떨어진다. 무력감은 인간이나 동물이 스트레스성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증과 무력감이 암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스트레스 반응은 동물과 인간에게 육체적 질병이 생기기 위한 주된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이 추가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이나 동물 자신의 체성분을 공격하는 자기 항체가 생성되는 탓에 면역 체계가 차단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항체가 차단되면 면역 기능이 되돌아온다. 따라서 면역 체계의 차단 상태는 되돌릴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파리 파스테르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에서 보고 몰래치 면역 혈청이라고 불리는 것이 나왔는데 이 혈청을 피부 내에 주사하면 면역 체계가 재가동된다. 이 치료법을 IBR, 면역, 생물제제, 젊음 회복, 요법이라 부른다. 적은 양의 혈청을 피부 사이에 사흘 연속으로 주사하면 면역 체계가 신속히 재가동된다. 의학이 아닌 방법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체 반응이 재가동된다.
예를 들어 명상 수행은 스트레스의 우울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 대학생을 상대로 한 실험에서 명상을 했을 때 스트레스성 염증 반응이 줄었고 이러한 감소는 우울증 완화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 6주간의 명상 훈련에 충실히 참가한 학생들은 면역 체계의 기능 개선을 경험했다. 하지만 내면 수행 기법은 제외하고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만 교육받은 대조군의 학생들은 생리적이나 심리적으로 개선된 것이 적거나 없었다. 내가 임상조언자로 참여해 1980년대에 진행된 미출간 연구 결과를 보면 의학적인 스트레스 감소법에 비해 내면 수행 기법이 효과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점진적 휴식 같은 의학적 방법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러나 내면 기제를 의식적으로 적용하면 심박수와 혈압에 미치는 개선 효과가 더 크고 오래간다. 이러한 과학적 연구 결과는 놓아버린 기법 같은 내면 기술의 사용법을 익힌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것이 아니다. 놓아버린 기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적 항복 과정이다. 경험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감정이 올라올 때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우고 나면 힘든 상황에서 더 침착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다. 신체 운동학 테스트. 신체 운동학 테스트, 즉 근육 테스트는 마음과 몸이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연구하는 좋은 방법이다. 기본적인 테스트 방법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고 배우기도 쉬우며 매우 유용한 정보를 준다. 진단 전문가들은 신체 운동학적 방법을 사용해 침술 체계의 평형 상태, 침술 경락, 생명 에너지 체계의 전반적인 기능을 테스트한다. 신체 운동학이 주로 근육 테스트를 다루는 것은 생명 에너지가 갑자기 저하되면 근육계가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반응은 부정적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 체계의 부근에 있는 오라 속에 조금만 들어와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자극은 물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인공 감미료, 형광등 불빛, 합성식품, 합성 섬유, 헤비메탈 그룹이나 랩 음악 그룹이 내는 특정 리듬 등이 이런 자극에 해당한다. 그러나 마음과 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주목해야 할 자극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주는 즉각적인 약화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들면 곧바로 몸이 약해지며 몸에 흐르는 에너지 균형이 깨진다. 신체 운동학적인 근육 테스트는 마음과 몸 사이의 관련성을 아주 멋지고 극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체험해 볼 만하다. 테스트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방법은 지극히 간단하고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 테스트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으려면 시험자와 피시험자 둘 다 200으로 측정되는 용기의 의식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진실은 진실에 헌신하는 사람이라야 볼 수 있다. 신체 운동학 테스트 방법. 피시험자는 선체로 한쪽 팔을 옆으로 뻗어 어깨 높이로 든다. 다른 사람은 시험자 역할을 한다. 시험자는 두 손가락으로 피시험자의 손목을 몇 초간 빠르게 내리눌러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얻는다. 누름과 동시에 시험자에게 있는 힘껏 저항하라고 한다. 이때 시험자가 피시험자를 보고 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테스트 순간에는 이야기 소리나 음악 소리가 들려도 안 된다. 피시험자는 빈 벽면 같은 중립적인 물체를 보거나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다. 몇 번 테스트해보면 시험자는 피시험자의 근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얻게 된다. 시험 삼아 피시험자에게 불쾌한 상황이나 불쾌한 사람을 떠올리라고 한다. 피시험자가 불쾌한 생각을 품고 있는 동안 시험자는 다시 몇 초간 피시험자의 팔 힘을 테스트한다.
팔은 여전히 수평으로 들고 있어야 한다. 동시에 피시험자도 다시 있는 힘껏 저항한다. 이때 삼각근의 힘이 갑자기 크게 약해지는 것을 극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실제로 테스트에 의해 삼각근의 근력이 약 50%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피시험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라 하고 다시 테스트한다. 그러면 즉시 근력이 강해진다. 이 현상은 극적이기도 하지만 체험해보고 목격해볼 가치가 정말 크다. 피시험자가 여러 부정적인 물건을 다른 쪽 손에 들거나 입에 물거나 정수리나 명치에 대고 테스트를 반복한다. 테스트 순간에 형광등 불빛이나 텔레비전 광고를 보게 하거나 고전 음악을 헤비메탈 음악이나 랩 음악과 대조해서 효과의 차이를 테스트한다. 집에서 만든 빵과 공장에서 만든 빵, 설탕과 꿀, 합성 섬유와 면직물, 모직과 비단, 정크푸드와 유기농 건강음식, 합성 비타민C와 유기농 로제 비타민C의 효과 차이를 테스트한다. 무설탕 탄산음료, 담배, 비누, 좋아하는 음식, 그 밖에 자주 접하는 물건에 대한 개인적 반응도 추가로 테스트한다. 다양한 물건과 생각, 감정의 영향을 테스트해보면 우주의 만물에는 진동이 있고 그 진동에는 생명 에너지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합성 감미료 같이 에너지가 부정적인 음식의 약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음식을 입에 넣을 필요는 없다. 다른 쪽 손이나 정수리에 놓아도 동일한 약화 효과가 있다. 항복 기제를 사용해 부정적 감정을 놓아버린 사람을 상대로 근육 테스트를 하면 결과가 약에서 강으로 바뀐다. 부정적 생각이나 신념 체계를 항복하면 그런 것의 영향으로 에너지가 크게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다. 이 또한 의식의 기본 법칙이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에 품은 것에만 영향을 받는다. 몸은 우리의 믿음에 반응한다. 어떤 물질이 자신에게 좋지 않다고 믿으면 근육 테스트에서 결과가 약으로 나온다. 반대로 동일한 물질이 자신에게 좋다고 믿는 사람은 결과가 강으로 나온다. 즉, 무엇에서 스트레스를 받을지는 대개 주관적으로 정해진다. 근육 테스트는 의식적인 신념 체계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신념 체계에 대해서도 반응을 보인다. 테스트를 해보면 종종 어떤 사람이 실제로 느끼거나 믿는 것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와 반대라는 점이 밝혀진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는 치유를 원한다고 믿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병이 주는 이득에 집착할 수도 있다. 간단히 근육 테스트를 해보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진다. 의식은 스트레스나 질병과 어떤 관계인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민감하거나 약할지는 감정이 기능하는 수준 전반과 직결되는 문제다. 의식의 척도상에서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스트레스 반응에 약하다. 일상에서 겪는 사고를 예로 들어 의식 수준별로 반응이 어떻게 다를지를 알아보자. 이를테면 주차했던 곳에서 차를 막 빼는 순간에 앞차가 후진하면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하자. 범퍼와 앞 팬더가 찌그러졌다. 의식 수준에 따라 반응이 다음과 같이 다를 수 있다. 수치심. 이걸 어째? 난 정말 운전 실력이 엉망이야. 주차도 못해. 난 절대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죄책감. 자업자득이네. 난 정말 멍청해. 주차를 더 잘해놨어야지. 무의욕.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런 일이 맨날 생기는데. 보험금도 못 받을 거야.
저 인간한테 말해봤자지. 그냥 날 고소해버릴걸? 산다는 게 참 더럽구먼. 비탄. 차가 망가져버렸어. 절대로 이전 같지 않을 거야. 살 일이 막막해. 이 일로 돈 꽤나 날리겠어. 공포. 저 인간이 아주 열받았을 거야. 날 칠까봐 겁나. 겁나서 말대답도 못하겠어. 날 고소할지도 몰라. 차 고치는 것도 절대 금방 되지 않을걸? 정비하는 인간들은 언제나 날 벗겨먹으려고 하지. 보험회사는 발뺌하려 들 거고.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될 거야. 욕망. 이 일로 한몫 잡아야겠다. 뒷목 붙잡고 나가서 다친 척 해야겠어. 내 매형이 변호사라고. 저 멍청이한테 확실하게 소송을 거는 거야. 최고 견적으로 보상받아서 싼 데서 고쳐야지. 분노. 이런 멍청한 자식. 단단히 교훈을 줘야겠구만. 제대로 한 방 먹여야 해. 확실하게 고소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어. 피가 끓는다 끓어. 아주 치가 떨리네. 저 개자식을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자부심. 좀 보고 다녀 이 바보야. 나 참 똥오줌도 못 가리는 멍청이들 천지라니까. 내 새 차를 감히 건드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보험이나 제대로 들었는지 몰라. 난 제일 비싼 보험을 들어놓아서 정말 다행이야. 용기. 그럴 수도 있지. 둘 다 보험이 되어 있네. 연락처 적어놓고 잘 처리해야지.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운전자한테 얘기해서 보험 처리하자고 해야지. 중립.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는 거지. 1년에 3만 킬로미터씩 운전하고 다니면 이따금씩 접촉사고도 날 수밖에. 자발성. 저 친구 좀 진정시켜주고 싶네. 속상해할 것 없는데. 보험 정보만 필요한 대로 교환하면 서로 아무 일 없지. 받아들임. 최악은 면했네. 다친 사람은 없잖아. 돈이야 뭐 중요한가? 보험회사가 알아서 해줄 것이고. 저 친구 속상한가 보네. 그럴만도 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지. 내가 이 우주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야. 잠시 귀찮은 일이 생겼을 뿐이네. 이성. 현실적으로 처리하자고. 오늘 할 일에 차질 없게 되도록 빨리 끝내는 게 좋겠어. 문제를 제일 능률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뭘까? 사랑. 저 친구가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진정시켜야겠다. 상대방 운전자에게 말한다. 안심하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둘 다 보험도 되어 있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압니다. 전에도 아주 똑같은 일이 있었죠. 차가 조금 찌그러졌는데 그날로 다 고쳤어요. 걱정 마세요. 원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 연락할 것도 없습니다. 서로 차익만 계산하면 보험료 올라갈 일도 없죠. 속상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속상해하는 운전자를 안심시키고 같은 인간끼리의 동지애를 발휘해 상대방 어깨에 팔을 두른다. 평화. 오, 이거 운 좋은데? 안 그래도 범퍼가 덜그럭거려서 고칠 참이었는데 팬더도 조금 찌그러져 있었고 거저 고치겠네. 조지씨 처남 아닌가요? 꼭 뵙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아주 괜찮은 비즈니스 건이 있는데 맡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둘 다 이익이 될 거예요. 이 일을 검토해줄 적임자이신 것 같네요. 커피나 한잔하면서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그건 그렇고 제 보험증은 여기 있습니다. 와, 보험회사가 같은 곳이네요. 이게 웬 우연이죠? 다 잘 될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새 친구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를 옮긴다. 사고는 벌써 잊었다. 위의 예화에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가 일으키는 결과로 스트레스 반응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억제된 감정에 따라 신념 체계가 결정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인식이 결정된다. 결국 이 신념 체계와 인식이 이 말 그대로 세상과 사건과 사고를 창조하고 우리는 자신의 반응을 비난한다. 이것이 상상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깨달은 현자들이 하는 우리는 모두 환상 속에서 살고 있다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세상에 투사한 생각과 감정, 신념이며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보는 사건을 일으킨다. 사람들은 어느 시점에서 각기 다른 수준의 의식을 경험하지만 대부분 주로 하나의 수준에서 장기간 살아간다. 또한 미묘한 형태로 생존에 사로잡혀 있어 주로 공포와 분노, 이득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 모든 생존 도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하는 상태라는 점을 미처 배우지 못한다. 이전 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애완견을 키우면 사람의 수명이 10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 개 키우기에 수반되는 사랑과 애정, 다른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동료의 덕분에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된다. 사랑은 엔도르핀과 생명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삶에 치유 연고제를 발라준다.